이단 FLDS를 통해 이단 교주들의 사후를 분석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찬양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7대 실천운동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잇는 신앙의 비전 탐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아 필리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익산 고현교회가 제1회 고현 선교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으로 규정되는 FLDS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몰몬교에서 극단주의 이단으로 뻗어나온 FLDS를 통해 이단 교주들이 사라진 후를 분석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 소녀 2명에 대한 강간 및 강제결혼 혐의가 입증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워렌 제프스. 그가 바로 몰몬교에서 극단주의 교도들이 나와 만든 단체인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일명 FLDS의 교주입니다. 이들은 남자가 천국에 가려면 아내를 3명 둬야 한다는 교리를 믿었는데 여기서 일부 다처제라는 이름 아래 미성년자 강제결혼과 강간을 자행했습니다. In my life as Rulon Jeff's wife, I experienced a level of violation from a man that was supposed to be God in mortality and the incredible amounts of sexual violation that no God of any deity would sanction. And it was tremendously traumatizing for me. So when I was being forced to be remarried after Rulon Jeffs died, I'd had enough. 원래 교주였던 루론 제프스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 아들 워렌 제프스가 후계자가 되어 10대 소녀들과 죽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포함한 70명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성경적, 반윤리적인 타락입니다. 대체로 이단들의 반성경적 행태는 이렇듯 성적 타락이나 재물 약취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 JMS 정명석의 행태도 닮은 꼴입니다. 정명석은 여교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 측이 의견서를 3차례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가해자 변호인 측에 복사를 허용해 JMS 신도들이 녹음 파일을 돌려들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MS 측은 후계 구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내치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은 기획고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개인이 피고인이고 개인의 성범죄 사건인데 여기서 법적인 조력자라는 건 그 변호인들로 한정돼야 되고 그럼 모든 신도가 다 법적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무제한으로 이게 들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과거 JMS와 신천지 등 이단에 미혹됐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현재 10년 넘게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 호남 이단 상담소의 박정철 목사는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도 진단합니다.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의 침해설 이후 교리를 바꿔 이만희의 배우자를 교주로 앞세우거나 12지파가 각각의 집단으로 나뉘어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만희가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유천준 사모 그리고 그 라인에 있는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제 지파별로 쪼개지는 경우. 교회가 더 복잡해져야지. 그러면 그거를 깨기 위한 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탈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을 누가 잡냐라는 거죠. 이렇듯 이단에 빠졌던 피해자들은 교주의 사망 후 이 집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을 만한 새로운 교주를 물색하여 재기를 도모하는 일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단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의 4.9%가 다문화 이주민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다문화 국가인 셈인데요. 교회에서도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예배가 따로 마련될 만큼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산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찬양제에 여러 국가의 언어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올해로 5회째가 되는 축제는 처음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적을 넘어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대개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 어떻게 좀 도울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고민 끝에 이 대회를 함께 주최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 경연에서는 울산 남부교회 외국인 사역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가한 8개 팀은 등수를 넘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感谢，就是因为我们年龄就是好像有点年龄了，而且我们互相磨合的时候，就是感觉神的话语就是在我们当中，就是让我们彼此放下自己，同心彰显神的爱，就是让我们同心协力，就是感谢神，就是让我们经历了主的爱，真的很感谢。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이주민과 하나 되는 은혜로 함께하는 축제는 선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 교수 선교협의회와 불경 기독교수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불경본부 이진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사변화된 신학에 맞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선포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앙을 인간 생명의 근본에서 찾으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신학의 근간입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특별한 간증이 나왔습니다. 주 제네바 대사 등 직업 외교관으로 41년을 근무한 전 외교부 2차관의 간증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 되면 국토 70%가 물에 잠기거든요. 교회가 하여튼 홍수가 잠겨가지고 호수 중간에 그냥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한 번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번에는 어디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실현된 적이 없고, 우리 부부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주시지 않느냐는 거를 지나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태호 전 대사의 간증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이 학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실천운동이 본질입니다. 특히 올해 7대 실천운동 중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제로 삼은 배경은 사회와 경제, 교육과 문화예술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하고 실천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경계할 문제도 놓치지 않고 제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온전한 우리의 운동 가운데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라든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우리가 이루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수직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기독교 학술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은 서울 장신대 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통합운동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를 짚었습니다. 중심을 가진 복음주의적이면서도 포용적이고 에큐메니컬한 신학의 구조를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외연으로서 백석교회 총회 교회론적 동력과 한국교회를 향한 설득력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되게 역동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것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강연 외에도 연구 논문과 사례 연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백석총회가 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표로 삼고 수년간 장로교회의 이름을 가진 300여 개의 교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는 비전의 일환으로 분석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아 필리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7일 필리핀 한국목사 선교사 사모회와 함께
여러분의 헌신은 보석보다 빛납니다라는 주제로 필리핀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리핀 한국 목사 선교사 사무회 회장 김인숙 사모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에서 우리의 방문을 허락하고 또 귀한 섬김까지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해외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의 귀한 일원이기에 한기총이 이분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기총은 기념 예배를 드리며 사무회에 소정의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고현교회가 제1회 고현 선교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9일 익산 고현교회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선교적 교회의 인식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기획한 고현교회 박인기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고현교회는 보내는 선교 위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생활 속의 선교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며 고현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선교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선교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선교사님들을 경험하면서 선교에 대한 접촉점을 만들고 선교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제1회 고현 선교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미얀마 등 각 나라 선교사의 강단 설교에 이어 선교의 밤 프로그램, 각 선교지의 문화체험 부스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의 사전 등록이 지난 21일 접수 첫날 마감됐습니다. 교회 측은 총 7천여 명이 등록하며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하루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도 말씀 잔치로 자리 잡은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 강사는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트를 잇는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와 오정현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선교의 홈경기, 이주민 선교의 필승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광림수도원 다락방 채플에서 2024년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에는 이주민의 다양한 범주인 이주 근로자, 난민, 다문화 가정, 유학생, 무슬림 등 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세계선교협의회 관계자는 이주민 선교도 국내에서 이뤄질 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권 선교라며 이주민 사역을 하려고 하지만 타문화권 선교 경험이 없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를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대 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제1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제1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는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3% 가까이 뛰자 지갑은 닫히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5%포인트나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고물가와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12.8%로 2010년대에 2배를 웃돌았습니다. 반대로 민간 소비의 경우 올해 들어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 저소득층의 소비가 물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평가가 6월 4일 실시됩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출신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의대 증원과 맞물려 반수생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 4천여 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4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졸업생 등은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인 8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청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며 정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위기에 놓이자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위해 다시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우리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TV는 리창 총리가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일본 주변 군사활동 등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지만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각 강반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달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한반도, 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 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놓으려는 북한의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중지를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서 발생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잇따라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6일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켄터키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날 기준으로
중부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테네시강 밸리 등 일대에서 미국인 1억 1천만여 명이 강풍과 우박 등 악천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텍사스 댈러스와 포트워스 일대에는 강풍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중남부 지역에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치명적인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차 초여름 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서늘하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교주의 법정 구속이나 사망 이후에도 이단들은 새로운 교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합니다. 이단 교리의 허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 기독교계는 최근 이단들의 포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조직적 포교와 세뇌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이단 문제, 이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